복통과 설사로 하루에 20번 이상 화장실을 들락거리고 혈변, 급격한 체중 감소, 극심한 피로감까지 이런 증상이 매일 반복되고 앞으로도 평생 계속된다면? 실제로 우리 주변에는 이런 삶을 살고 있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바로 염증성 장질환 환자들입니다. 염증성 장질환이란 우리 몸의 면역 체계에 문제가 생겨 소화기관에 만성적인 염증이 생기는 질환입니다. 궤양성 대장염과 크론병이 바로 대표적인 염증성 장질환이죠. 궤양성 대장염은 대장 부위에, 크론병은 구강부터 항문까지 소화관 전체에 염증이 발생할 수 있다는 것이 특징인데요. 이 염증으로 인해 환자들은 복통, 설사, 혈변, 구토 같은 증상은 물론 합병증으로 인한 입원과 수술, 심한 경우에는 대장암 발병 위험까지 겪게 됩니다. 이토록 무서운 염증성 장질환을 가장 주의해야 하는 연령대는 다름 아닌 20, 30대라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통계에 따르면 국내 염증성 장질환 환자 수는 2019년 약 7만여 명에서 2023년 약 9만 3천 명으로 증가했고 그중 가장 높은 비율을 차지하는 연령대는 30대, 그 뒤를 이은 건 20대입니다. 그 중에서도 크론병은 20대 환자가 전체의 28.8%를 차지하고 있을 정도로 젊은 세대에서 특히 많이 나타나는 질환이죠. 염증성 장질환에 걸리는 이유는 아직까지 정확히 원인이 밝혀져 있지 않습니다. 현재까지의 연구 결과에 따르면 환경적인 요인과 유전적인 요인이 함께 작용해서 질환이 발생한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같은 환경에 노출되었는데도 누구는 질환이 생기고 누구는 생기지 않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이는 변화된 환경에 대한 질환 발생의 취약성, 즉 유전적인 배경이 있다고 보는 것이지요. 아마도 과거와 비교했을 때 환경적인 요소에 더 일찍 그리고 더 많이 노출되기 때문에가 아닐까,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 무엇보다도 환자들을 힘들게 하는 것은 예측 불가능한 증상 발현. 염증성 장질환은 증상의 악화와 호전이 반복되는 질환입니다. 염증 활동이 활발해져 증상이 뚜렷하게 드러나는 질병 활동기와 염증 활동이 잠잠해져 증상이 일시적으로 완화되는 관해기를 오간다는 것인데 안타깝게도 그 주기는 예측할 수 없습니다. 환자들은 언제 어디서 찾아올지 모르는 고통 탓에 직장, 학교 등의 사회생활에서 상당한 부담을 겪고 있고 이것이 우울, 불안과 같은 심리 문제로 이어지는 경우도 있죠. 반복적인 복통과 설사가 4주 이상 지속되고 혈변이나 체중 감소 등이 동반된다면 염증성 장질환을 의심해 볼 수 있습니다. 이 경우 빠르게 소화기 내과 전문의 등 의료진을 찾아가서 정확한 진단을 받아야 합니다. 염증성 장질환은 조기 치료가 아주 중요한 병이거든요. 염증은 조직을 손상시키는 특징이 있습니다. 진단이 지연되거나 치료가 늦어지면 더 많이 손상되겠죠. 그럼으로써 장의 합병증이 더 많이 발생돼 있을 것이고 그러면은 약물에 대한 효과도 떨어지고 또 수술할 가능성도 높아지고 대장암의 위험이 높아질 수 있기 때문에 빠른 진단과 조기의 적극적인 치료가 매우 중요하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염증성 장질환의 치료는 기본적으로 관해기를 유도하는 유도요법과 이를 유지하는 유지요법으로 진행되는데요. 약물을 투여해 염증 활동을 완화시키고 증상을 가라앉혀 일상생활을 가능하게 하는 치료법입니다. 하지만 증상이 사라졌다고 해서 100% 안심할 수는 없습니다. 증상의 원인이 되는 장내 염증이 남아있을 수도 있기 때문이죠. 한 조사에 따르면 1년 이상 증상이 없던 환자에게 내시경 검사를 실시한 결과 10명 중 6명꼴로 염증이 관찰됐습니다. 염증이 남아있는 한 증상이 불시에 다시 나타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겉으로 드러나지 않는 조직 손상 역시 지속될 수 있습니다. 증상이 조절되면 환자 스스로 치료를 중단하는 경우가 있는데 이는 예후가 나빠지는 가장 흔한 이유이기도 합니다. 약물을 끊으면 염증이 다시 심해지게 됩니다. 즉, 염증성 장질환의 치료는 결국 장내 염증 자체를 없애는 것이 최종 목표가 되어야 합니다. 하지만 기존의 치료제만으로는 염증을 없애는 데에 한계가 있었고 결국 치료 목표는 증상을 억제하는 데에 그칠 수밖에 없었죠. 그러던 중 비교적 최근에 들어서 장 점막 속 염증만을 선택적으로 치료하는 표적 치료제가 등장. 치료의 목표도 비로소 향상되기 시작했습니다. 최근에 표적 치료가 나왔죠. 여러 연구를 바탕으로 보면 점막 치유를 이룬 환자군에서 좀 더
증상 재발률이 적고 입원율이 적고 수술률이 적고 종양 발생률이 적다라는 것을 알게 됐습니다. 이런 표적 치료제는 과거의 고전적인 치료제에 비해서 장기적인 좋은 예후를 확보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생활의 장애도 최소화시킬 수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실제 임상 진료실 내에서도 조금 더 적극적인 목표로 바뀌었다는 것입니다. 이름부터 낯설고 무겁게 느껴지는 염증성 장질환이지만 치료법은 지금 이 순간에도 계속해서 발전하고 있습니다. 이 질환이 관리할 수 있는 병이라는 사실을 아는 것, 그것이 바로 치료의 첫걸음입니다. 염증성 장질환은 난치성 질환인 건 사실입니다. 하지만 최근에는 보다 적극적인 치료 목표 설정과 함께 정상적인 삶의 질을 유지하는 경우가 매우 많기 때문에 보다 긍정적인 자세로 꾸준히 치료를 이어간다면 정상적인 삶과 좋은 예후를 기대할 수 있습니다. 이번 영상을 만든 PD가 추천하는 영상도 보고 가세요. 스브스 뉴스의 다른 영상을 즐기시려면 구독 버튼을 꼭 눌러주세요.